알려주랴 그 예전에 저희한테 네. 그 이름 주셨잖아요. 여기 똑같은 거 있지. 알려주랴 이름 주셨잖아요. 아 그거보다 좋은 걸 생각을 내가 못 해냈어. 그래서 그건 이제 내가 라이커블 TV에서 이제 앞으로 쓰고 싶은데 한동안 지금 나는 원래 유튜브 찍으면 6개월 하고 한 2년씩 쉬거든. 쉼이 길어요. 쉼이 길어 굉장히. 그래서 알려주려도 안 한 지가 지금 뭐 한 4년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열 코칭 알려주랴 이렇게 해갖고 네. 했어요. 아니면 나중에 조금 더 좋은 워딩이 있으면 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러면 뭐 이렇게 뭐 이야기거리는 그때 다르게. 그렇죠. 네. 코칭과 관련되고 코칭의 어떤 컨텐츠와 관련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냥 우리끼리 서로 물어보고 대답하고. 그래서 일단은 뭐냐면 사람 불러서 이렇게 하면 좋긴 하겠지만 다 너무 바빠 우리가. 맞아요. 그래서 시간 날 때, 합 맞을 때 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찍어서 이제 간단하게 올리자라고 하는 거고요. 뭐 그 제대로 된 가르친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나중에 네, 우리가 그렇죠. 따로 이제 하는 거고, 우리 뭐 빨간 방에서, 빨간 커튼 방에서는 이런 캐주얼하게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저한테 좀 우리가 오늘 같이 나눌 이야기는 코칭이나 협회 이 하는 일 이런 것들에 관련해 갖고 뭐 이미 알고 있어도 질문하시면 제가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여기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게 벤처 중소기업 코칭 컨설팅 협회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 다 소상공인이잖아요, 지금. 그럼요. 그래서 우리도 기업인이고 그리고 우리 같은 그런 어떤 기업인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사실은 길러내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우리는 길러내는 일도 하고 우리도 소상공인이고 그리고 우리 한 선생님도 예전에 저희 그 중소기업대학원에서 석사 하시고 지금 박사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박학다식한 우리의 앞으로 이제 그 코치로서의 유망주고요. 그리고 딴 거 하지 말고 해야 돼. 일단 박사 할 때는 그렇게 해갖고. 그치 너무 좋지. 너무 열심히 써야 돼. 너무 열심히 썼고 이제 박사님 되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것도 많이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우리 두 가지 입장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뭐 궁금한 거 그리고 앞으로 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소망들을 나누는 간단하게 나누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좀 생각을 한 게 있어요. 아니 이제 최근에 저도 스타트업들을 전문으로 하는 분을 강사로 모시고 한 6명이서 이제 그 생태계에 관심이 있으니까 코칭 스킬 빼고 이슈만 그러니까 스타트업 벤처를 해보니까 어떻더냐 코치가 어떻게 무엇을 도와주면 스타트업에 맞춤형이 되겠느냐 이걸로 이제 하루 풀데이로 좀 워크숍을 했었어요. 굿. 그래서 그게 되게 이제 현실감에서 좋았는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보통 일반적인 대기업에서 하는 코칭과 스타트업이 가장 다른 점은 스타트업은 다 필요하다. 그러니까 경영 전략도 필요하고 미션부터 해서 조직 문화도 해야 되고 멘탈도 관리를 해드려야 되고 또 심지어는 내부에서 필요한 영업과 마케팅 쪽에 이슈가 있을 때 그것도 이제 연결해 줘야 된다는 거죠. 일종의 주치의처럼. 그리고 계약 단계도 무슨 8회차 이런 게 아니라 신뢰가 쌓이면은 뭐 1년, 2년 이렇게 계약을 해서 진짜 전담 주치의처럼 활동하는 것을 기대한다. 두 번째는 심지어는 좀 파격적으로 돈 안 받고 지분을 받고 그분들하고 같이 사업을 하는 그런 유형들도 이제 찾고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뭐 리더십 이런 그런 전문가보다는 사업 전체에 대해서 뭔가를 좀 같이 조망할 수 있는 맞아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 물론 각 분야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하는 거는 또 그때 되면 우리가 또 그 부분에 이제 전문가를 우리가 모셔야 되는 거긴 그렇죠. 하겠지만 전반적인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중소기업 그 대학원에 있는 분들이 우리 주로 이제 코치님으로 많이 들어오신 이유가 이 중소기업 전체에 대한 이해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 알아는 들어야 된다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라고는 얘기를 해볼 수는 이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에서 어떻게 구현이 되고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는 없더라도 기본적인 말기는 알아들고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협회에서 추구하는 그런 그 코칭이라는 거는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다 밑에 깔려야 돼요. 뿐만 아니라 벤처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이제 전 리더십하고 조직문화 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제 제가 되게 친하게 지내는 교수님은 이제 마케팅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하고 저하고 시장을 봤을 때 그분 시장이 훨씬 더 넓은 거야. 마케팅은요, 한 사람이 혼자서 빵집을 하더라도 필요한 거야. 그죠. 네, 그건 필요하잖아요. 근데 리더십이나 조직 문화는 최소한 몇 명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맞아요. 이거 뭔가 이렇게 나는 이렇게 좁은 시장을 갔을까. 물론 이제 거기 이제 딥다이브 할 수 있는. 그리고 몰려오는 사람도 숫자가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소상공인이라든가 우리 그 벤처기업 이제 스타트업 뭐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리더십에 대한 리더십이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그 경영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이제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협회는 지향점을 이제 그렇게 가져가고 있어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코치분들이 본인들의 커리어에서 자연스럽게 이게 장착이 되기도 하지만 네. 어떨 때는 이제 고객 관점에서 클라이언트 그룹에서 본인들이 실제로 필요한 것을 이제 우리 세션 안에 조금 초대를 해서 뭐가 필요한지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그다음에 좀 신뢰가 갈 만하려면 코치들이 적어도 어떤 것들을 좀 장착해 있으면 도움이 되는지를 이제 뭐 이것도 뭐 마케팅 관점이잖아요. 그렇죠. 고객 입장에서 뭔지를 좀 모으면 협회 커리큘럼에도 좀 반영이 돼서 그렇죠. 코치들도 좀 눈치를 채고 네. 준비를 하고 만나야 맞아요. 연결이 되지 않을까 그 생각도 좀 드네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실 뭐 경영대학원이나 이런 데서 한 번은 이렇게 훑는 게 이제 되게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제가 인시아드에 있을 때 거기에는 코치님들 뭐 굉장한 분들이죠. 그분들을 인터뷰를 좀 할 기회가 있었죠. 박사 넘었을 때. 그 중에 한 분은 굉장히 뭐 능력 있고 유명하신 소아정신과 선생님이었어요. 소아정신과 선생님인데 비즈니스 리더들을 코칭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도 자기는 조직에 있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조직 생활을 해본 적이 없다.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굳이 축구 감독이 축구 선수였을 필요는 없다. 대신에 축구는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외국에 가면 정신과 선생님이나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 저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스포츠 감독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이거에 대한 룰은 뭐 이렇게 사실은 선수로서 알고 있는 부분이 이제 있고 대신에 선수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조금 놓치는 부분들이 이제 있잖아요. 뭐 심리적인 뭐 이런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아는 사람이 이제 있다 그러면 그분이 할 수 있는 영역도 사실은 굉장히 큰 부분이 이제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분도 강조하는 게 뭐냐면 그래서 약간의 지식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러면은 선생님 어떻게 하셨냐 그랬더니 나는 여기에 이제 인시아드에서 MBA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자기가 MBA를 했기 때문에 경영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뭐가 있는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축구도 뭐 이렇게 룰을 알고 그리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충 기술 이름은 다 알고 그리고 뭐 누가 옛날에 뭐 잘했었는지는 알고 이제 이 정도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들어가서 여기를 잘하게 구동하는 거는 또 다른 영역에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그 부분은 내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그 리더들을 코칭하면서 제가 많이 듣는 생각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어렸을 때 제대로 잘 길러졌다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것 같은데 그런 문제들이 되게 많아서 약간 AS 같은 기분이 들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분은 소아정신과를 하셨잖아요. 소아정신과를 하시니까 이분은 이 리더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아주 깊이에서부터 이렇게 쫙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일에 대한 강박이 너무 강해. 그러면 혹시 어렸을 때 야단 많이 맞았냐? 뭐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뭐 얘기를 해봤더니 알고 봤더니 뭐 굉장히 뭐 엄한 부모님, 엘리트 부모님 밑에서 너무 많은 비교를 당하면서 뭐 이제 이렇게 되면 강박이 이제 강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제 그 문제들을 조금 해결해주면 비즈니스를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고 이제 플러스 알파 뭐 마케팅도 필요해요, 뭐도 필요해요. 이제 그게 일단은 깨끗하게 된 다음에 일단 맞아요. 피부 정돈을 한 다음에 메이크업을 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피부 정돈은 이제 이런 쪽에 이분은 굉장히 이제 특화가 돼 있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소아정신과 선생님 비즈니스를 뭘 알아?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건 아니었다라는 거죠. 훨씬 저기 가면 확 시원하게 긁어줘. 이제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내가 그 다음부터는 어떤 전문가 얘기를 들어도 그 다음부터 내가 뭘 할 수 있을지 이런 얘기들이 이제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반적으로 그 비즈니스에 대한 거는 이해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그렇다. 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그런 선생님들이 있다. 뭐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방금 그 되게 중요한 포인트도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은 램프렌 교수님 그때 기본적으로 뵐 기회 있었고 네. 책을 함께 좀 번역하면서 그 30가지 케이스에 나왔던 아주 흥미로운 그 AS 이슈들, 그게 국내에서도 이렇게 보면 뭐 대기업 임원들도 코칭해보고 중소기업 대표님들 코칭을 해보면 대기업 임원분들은 물론 그런 게 드러나긴 하지만 환경상 보호가 되니까 그렇죠. 이게 좀 이렇게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해보면 그 이슈를 다루기보다는 트레이닝 중심으로 코칭을 하게 되는데 한 번은 진짜 중소기업 대표님을 코칭하고 제가 1대1로 했고 동감되게 남자였고 그때 말씀드린 중간에 제가 포기했던 맞아요. 완전 정말 저한테 트라우마 같은 세션이었는데 그분을 만났을 때 지금 돌아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이분 혼자서 역량도 있고 뭐 S전자의 탁월한 연구원이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관찰해 보면 제가 중단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알 수 없는 분노가 너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막 입에 이렇게 그야말로 쌍욕을 하시면서 사람들을 매니징을 하시는 상황을 보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혼자서. 그러면 만약에 제가 그 당시에 그 프레드 교수님의 그런 관점들이나 말씀하신 AS에 대한 좀 지식의 지평이 있었다면 소개라도 해서 초기에 그분이 가지고 있는 뭐 아들러 관점에서 뭐 열등감이라든지 아니면 뭐 트라우마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기만 했어도 사실 그 회사가 참 더 좋았을 거고 저도 코치로서 혼자 짐지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전문성이라는 거는 금방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다뤄야 되고 때로는 좀 깊이 있는 심리학 지식과 의학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제 뭐 이건 좀 선입견일 수 있는데 이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을 이끌어 가시는 많은 분들이 가지는 그 열정, 특히 창업자 열정이라는 게 사실은 뭔가 이렇게 마음속에서의 어려운 에너지들이 가리는 여기도 많단 말이죠. 만약 그런 걸 하려면 우리도 그러니까 협회 차원에서도 뭐 그게 협업이 됐건 아니면 안전하게 그런 이슈들을 특히 기업가의 그 에너지들 중에 어려움들을 다룰 수 있는 파트너들이 좀 충분히 있으면 또 그거에 대해서 코치들이 알고 있으면 참 차별화가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중소벤처기업에 있는 분들을 우리가 코칭을 하기 위해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물고기의 물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환경에 대해서 경영 환경에 대해서 아는 거는 이제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맞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심리도 뺄 수가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이 사람의 과거라든가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뺄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저는 이제 상담 심리학을 공부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분도 저를 이제 만난 적이 있는데 뭐 굉장히 좀 결과가 좋았었던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약간 병리적인 부분도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내 영역이다 아니다는 그렇죠. 최소한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저도 그래서 박사할 때 이상심리학 수업을 들었어요. 박사과정 했을 때. 그 임상심리학과 가서. 근데 그거를 제가 들었었던 이유는 그거를 알아서 뭘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걸으려고. 중요하죠. 왜냐면 내가 못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우울감이 있는 건지 우울증이 있는 건지 이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렇죠. 선생님 저는 뭐 요즘에 기운이 없고 뭐 무기력하고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이 좀 에너지가 떨어지고 뭐 일시적으로 뭐 사람이 이렇게 업앤다운이 있는데 그 다운인가 아니면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위기 상황에 있는가 이거에 대한 구분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막 나한테 코치한테 너무 갑질을 해. 그럼 저 나르시스트 아닌가? 자기성 성격장애 아닌가? 최소한 그런 것들은 의심할 수 있어야지 나도 지킬 수 있는 그런 맞아요. 것들이 이제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심리에 대한 이해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또 심리 전문가 코치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코치님이 이제 수업을 또 저희가 다음 달에 5월 달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들으시면
내가 저걸로 뭘 할 건 아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 저런 것들도 이제 집안으로 있을 수 있구나. 맞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경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격의 스펙트럼에서 이게 좀 넘어가면 보통은 그 정신병리학적으로 이제 얘기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는 최소한은 있어야지 내가 어떻게 보면은 내가 상처받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맞아요. 듭니다. 예. 예전에 그런 저도 굉장히 강한 똑같은 회사에 있는 임원분을 뵌 적이 있어요. 올 때부터 이미 막 그 엔지니어셨는데 구두 소리가 그러고 엔지니어들은 보통 되게 편하게 입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은 베스트까지 차려입고 엄청나게 멋쟁인 거예요. 근무 시간에 그러고 있는 임원은 영업하시는 분들 빼고는 잘 없습니다. 그렇죠. 영업하시는 분들도 보통은 겉옷은 벗어놓고 맞아요. 베스트만 입고 앉아 계세요. 그쵸. 그런 분들 제가 이제 2분을 뵀는데 그 회사에서 그 중에 한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은 풍채도 너무 좋았어요. 키가 180이 넘고 막 이제 이런 분이었거든요. 그냥 딱 봐도 다 카리스마가. 근데 이제 우리가 하는 코칭에서는 그분이 이제 대충 보면 딱 들어보면 이제 느낌이 전 들죠. 그래서 그때는 뭐였냐면 그 면담한 거에 대해서 제가 피드백을 드리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너무 잘하셨다. 뭐 목소리 너무 훌륭하시고 뭐 그렇다. 이제 얘기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시라.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면이 보였어요. 그 화면 안에서 이분은 굉장히 고압적이고 앞에서 말하는 그 부하 직원 역할이 아니라 부하 직원이신 거죠. 그분은 정말 고양이 앞에 쥐처럼 막 되게 안 좋은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분 어떤 느낌인 것 같냐 그랬더니 거기서 뭔가를 팍 느끼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조금 얘기가 진전이 됐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분이 아드님 얘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다 나한테 상처받고 떠났다. 그럴 수 있죠. 그러면서 사실은 저 친구도 마찬가지고 예전에 자기가 오른팔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아끼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좀 안 좋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부서 안에서. 그렇게 해서 이 부서를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이렇게 쇄신을 하라는 의미에서 그 친구한테 약간 오매를 뒤집어 씌우고 몰아 세운 거죠. 그러면서 약간 육두문자도 쓰시고 그랬대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친구는 자기랑 되게 오랫동안 일했기 때문에 이거를 그러니까 받아들여 줄 줄 알았다라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그 친구가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자기는 가슴 아프게 남아있다. 그리고 내 아들도 떠났다. 아유, 어떡해. 그렇게 하는데 정말 이 아까 말씀드린 그 풍채에 그 발걸음에 그분이 와르르 무너지시는 거예요. 아유. 근데 이제 제가 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하세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뭐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고 여태까지 어떻게 보면은 성장하시던 동력이었으니까 그쵸. 뭐든지 다 그 양날의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기회 되신다 그러면 사과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정말 사과하고 싶다.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도 사과를 하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걸로 이렇게 마무리가 됐어요. 그때는 뭐 이렇게 한 번만 하는 세션이었어요. 뭐 한 2시간 정도 한 번만 하는 세션이었는데 그 1시간 안에 그 한 세션 안에서도 굉장히 드라마틱한 변화를 이제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도 마음이 무겁고 이런 상태에서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 다른 방법은 찾을 수가 없고 그런데 자기가 하는 모습을 이렇게 딱 그 모니터 안에서 보고 그 사람 어떨 것 같냐라고 하니까 여태까지 내가 미안했었던 사람들이 쫙 떠오르고 근데 그분 입장에서 내가 이렇게 강하고 센 모습만 보여주는 것이 사실은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고 그렇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들에 대해서 깨달음을 이제 가지고 가시고 통찰을 이제 얻어가신 거죠. 그래서 그분이 그거를 실제로 뭐 이제 적용을 하셨는지 그 부분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생기고 그렇죠. 한번 어떻게 보면은 정화죠. 그렇죠. 정화죠. 그러니까 그분 워낙 그런 분이니까 울지만 않았지 나는 마음속으로 막 그분이 대성통곡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우리가 핸들할 수 있는 그런 그쵸. 부분도 있으면 좋죠. 그런 부분도 이제 있으면 좋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하니까 뭐 이렇잖아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잘하신다. 그리고 리더분이 사실은
잘하시는 게 있는데 요것만 이렇게 조금 더 하시면 되는 게 이제 있는 건데 리더로 봤을 땐 여태까지 가지고 있는 역량이 뭐 90점이다. 맞아요. 그래서 20점 없어도 된다. 아이고 뭐 스티브 잡스는 더 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로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이걸 하고 싶다. 사람들한테 나이스하게 하는 걸 제대로 된 리더십 발휘를 하고 싶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세요. 일반적인 코칭에서는 90이 잘 돼 있어도 10을 몰아세우거든요. 맞아요. 이거 왜 똑바로 못하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는 이제 90은 괜찮다. 이걸로 충분하다. 이걸로 여태까지 승승장구하셨고 앞으로도 이걸로 계속 쓰임이 있을 거니까 너무 그렇게 애쓰실 필요 없다. 그러면 오히려 아니다. 나 이거 해야겠다. 그렇지. 그렇게 이제 돼요. 그것도 이제 우리 동기강화 면담에서 나오는 아주 기본적인 메커니즘이거든요. 그렇죠. 사람들에 대해서 이거를 해야 된다 그러면 계속 얘기해야 되나요? 아니요. 오히려 하지 말라 그러면 하게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이게 동기강화 면담에서 나오는 그런 원리거든요. 이런 것들도 이제 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큰 사이클러지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런 대화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이렇게 업어치기 내지는 내버리지,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 지렛대 효과 그쵸.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는 이 심리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이제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큰 두 덩어리만 좀 잘 작동해도 맞아요. 참 많은 분들이 좀 바뀌었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경영에 대한 이해 그리고 심리에 대한 이해 그거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하 박사님. 네, 어디서? 하고 있잖아요. 박사도 하고 있고. 그렇죠. 네. 저는 뭐 사실 크게 뭐 코치로 아직 활동을 많이 하진 않고 있지만 저와 같은 이제 코치 꿈나무들이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쵸. 이런 쪽에 협회나 관심 있고 하시는데 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경영학적인 이해도 있어야 되고 뭐 심리나 뭐 이런 거에 대한 뭐 연구나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코치의 역량에 타고난 기질이 다른 사람의 이런 심리나 감정을 이해하는 걸 또 타고나는 게 중요할까? 또 공부를 하면서도 당연히 얻어지는 게 있지만 또 타고난 그 성향도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게 코치로서의 얼마 정도의 영향과 비율을 차지할까? 이런 게 사실 저는 궁금하기도 하고 제 자신조차도 그런 게 영향이 있을까? 약간 이런 많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기 이제 그 조 코치님 계시고 이제 저 있는데 우리 둘은 되게 달라요. 그렇죠. 그럼 성향이 딱 그 되게 달라요. 그러니까 조 코치님은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나 따뜻한 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사람 좋아하고 낭만적이시고 그런 사람이고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이렇게 약간 명석한 편이에요. 그렇죠. 스마트하시고. 스마트하고 인텔리전트. 그리고 이제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낭만도 없어요 저는. 그런 사람인데 길렀다. 내가 정말 한 땀 한 땀 나를 만들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진짜 사람들이 그 강의장에서 나를 봤을 때 이제 내가 그 선생으로 있었잖아요. 나에 대한 인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카리스마. 그거는 이제 그 내 본성. 근데 그거 말고도 좀 있잖아. 그러니까 ENFP, INTP, 이나. 그렇죠. 이나. 근데 사람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좋다라고 생각하고 따뜻하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거를 사람들이 저한테 느껴요. 공감력 그런 거 느끼잖아. 내가 강요하는 건가요? 지금? 아니요. 그 약간 카리스마의 차가운 느낌 속에 사람 예리하게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시는 그런 힘이 있으신 교수님의 매력이죠. 교수님을 아직까지 제가 이렇게 그렇지. 너무 좋아하고 존경하고 좋아하는 거죠. 그건 다 만든 거예요. 나는 그런 거는 진짜 다 내가 피눈물 나는 노력으로 만든 거고 공부하고 훈련받아서 연습한 거고 그렇게 이제 연습을 하도 하니까 이게 이제 좀 자연스럽게 에너지가 많이 이렇게 안 실어도 나오는 건데 정말 에너지 떨어지고 그럴 때는 그런 거 잘 못해요. 근데 이런 분들은 이제 뭐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뭐 우리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에너지가 떨어져도 아마 사람들한테 다시 불타오르죠. 따뜻한 그런 거는 계속 이제 장작불은 이제 지펴 오르는데 저는 좀 쉬고 나와야 돼요. 좀 쉬어야 돼요. 일단 한숨 자고 일어나면은 이제 다시 기운이 이제 생기는
그런 이제 MBTI로 치면 내향형이기 때문에 이게 훈련으로 된다의 어떤 산증인이다라는 보여주고 싶어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어떤 아주 그 현명한 진짜 시니어 코치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 한번 인상 깊게 들었는데, 이 코칭에서 코치가 가질 수 있는 영향력의 큰 덩어리가 두 개인데, 하나가 용기, 하나가 배려 이렇게 되는데, 보통 사람들이 이제 배려가 이제 익숙한, 그리고 원래부터 배려가 타고난 사람들이 코치로 많이 들어오기도 하나, 사실은 배려가 너무 지나치면 고객이 변할 수 있는 용기를 낸 피드백들이라든지 반영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어려워하더라. 그래서 그거는 그 트레이닝을 통해서 기술로 익혀야 되고, 어떤 분들은 용기 있게 태어난 사람이 있지만 용기가 지나쳐서 감정을 상하게 하는 배려가 약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배려를 기술로 익히는 방법으로 이 서로가 고객을 향한다는 어떤 미션이 동일하다면 이제 좀 그 하모니를 잡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딱 측면에서 내가 배려 90% 용기 10%였구나.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요거 게이지를 좀 올리고 있어요. 지금은 용기 한 30%, 배려 한 70%, 필요하다면 쑥 한번 올릴 수 있는 훈련들, 또 의식적인 연습들 그쵸. 하죠. 그게 사실은 그 생각을 말하는 것도 힘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배려가 높은 사람들이 용기를 내다가 오히려 이렇게 자주 다뤄본 사람들이 그거를 잘 다루거든요. 칼도 써본 사람이 쓰는 거지 안 쓴 칼 비유가 좀 이상하긴 한데, 맞아요. 안 쓰는 사람이 하면은 슬쩍만 해도 되는데 괜히 확 해가지고 더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상처를 더 만드는 경우들이 이제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배려가 있는 사람들도 배려 있는 거를 훈련을 해야 돼요. 맞아요. 예. 그 용기가 있는 사람들도 내가 용기 이걸 내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되면 그것도 훈련을 해야 되고. 근데 우리가 말하는 동기강화 면담이나 저희가 하는 코칭에서는 그래도 배려가 낫다. 그래도 왜냐면 배려가 넘치면 최소한 멱살은 안 잡혀요. 맞아요. 그냥 야 별거 없어. 그냥 그러고 끝나. 야 별거 없더라. 야 다음에는 부르지 마라.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이제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용기가 지나친 사람들은 네가 뭐라 막 그럼 너는 잘해 막 이렇게 해서 싸움이 나요. 아이고 최악인데요. 그래서 차라리 저는 용기가 없고 배려가 많은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최근에 제가 사고를 하나 친 게 있어요. 가쁜 갑자기 고백. 최근에 좀 내면의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용기 쪽에 올라왔어. 그래가지고 함께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쌓인 게 좀 있었어요. 2년간. 뭔가 어떤 우리가 원하는 바가 있는데 자꾸 이제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슈로 늦어졌는데, 최근에 또 그게 이제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오케이, 이번에는 내가 좀 감정 표현을 해야 되겠다. 왜냐면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니까 저분이 계속 저러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배운 대로 감정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분이 평생 기억될 상처다라는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제 말이. 그래서 저는 배운 대로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서운하다고 했어요. 되게 서운하다. 내가 원하는 거는 이렇게 좀 잘 마무리되면 좋겠는데 서운하다라는 말만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표현하는 그 표현이 제가 10시 반에 줌으로 만났는데 새벽 2시 반에 또 톡이 오셔서 잠을 못 이루시는 거죠. 내가 평생 두고두고 서운한 일을 겪었고 네가 그런 마음이었으면은 이거까지는 해줬어야지라고 이제 또 마음에 이제 상처 담은 어려운 말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근데 이제 어제 알았어요. 어제. 그러니까 나 말은 제가 이제 형식과 말은 배려의 용기를 조금 담았는데, 이제 최근에 아들로 공부하면서 내가 질투했구나. 저분이 이제 우리가 함께 일을 시작하고 나서 되게 잘 나갔어요. 되게 잘 나갔고 그것 때문에 함께 하던 일이 미뤄지고 있는데, 저는 이것만 이야기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실제로 마음속에 화살을 담아서 던졌던 건 질투였던 거죠. 서운하다가 아니고 마치 저도 돌아보면서
핏빛 질투를 던진 거지. 근데 그분이 말은 들었지만 그걸 맞은 거죠. 그러니까 조언의 어떻게 보면 껍데기를 가지고 있는 그 공격이, 그러니까 사실은 조언은 저는 다 그거라고 생각해요. 조언이나 이제 이런 것들은 다 안에 포장이 뭘로 돼 있건, 그 안에는 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안 좋은 감정, 질투라든가 뭐 무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렇죠. 들어간 맞아요. 상태에서 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거는 용기보단 배려가 낫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예. 그런 그러니까 코칭 장면이 됐건 일반적인 인간관계에서가 됐건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담기는 것 같아요. 그쵸. 네, 이제 제가 미숙하기도 하지만 진짜 35년 만에 했던 그 용기가 그 사람을 죽일 뻔했고, 다행히 이분이 글을 좀 쓰시고 착한 분이어서 맞기도 그냥 막 대박 맞았지만 이제 한 2주간 연락이 안 됐고 아 이제 파트너십 깨지겠구나 싶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톡을 주셨는데 마음을 좀 풀고 하셨는데 어쨌든 만나게 돼서 오면서 공황이 나오셔가지고 물론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아 이분이 말은 그렇게 하셨는데 마음이 아직 편치 않으신가 보다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착한 만큼 제가 던진 거를 막 진짜 완전 뭐 진짜 불화살을 맞으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의지는 생겼으나 여전히 이제 감정적으로 저에게 오는 그 길이 참 힘드셨나 보다. 네. 그러면서 아 이게 이야기하시기 딱 맞는 게 용기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이게 용기로 포장한 공격이고 샤덴프로이드고 뭐 질투고 아 진짜 깊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지난 2주간이 저한테도 뭐 저 같아도 저 비하 이번 사랑인데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이 끊어지니까 그분이 뭐 제 배우자는 아니라도 코칭할 때도 너무 힘들고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야 용기가 함부로 내는 게 아니구나. 말씀하신 것처럼 조언 안 해야 되겠다. 아 이거는 그쵸. 네. 아니다. 그게 그거구나. 들었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용기를 내는 그런 류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어떻게 보면 내가 섭섭하다라는 얘기를 하면 인간적으로 건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통 용기가 많은 분들은 비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난을 그렇죠, 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어떤 마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게 어떤 경우에는 더 크게 돌아올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그래서 용기가 넘치는 사람들끼리는 그냥 팩트에 관해서 비난을 하는 걸로 끝이 나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이 아까 말한 것처럼 배려가 있는 사람들끼리는 배려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런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 비난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프게 느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냥 하던 대로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회개합니다. 아예 안 하는 게 나은 거예요? 아니면 용기를 내더라도 감정을 빼고 내 마음이 정리가 된 다음에 용기를 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나아요? 그냥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굉장히 이거를 전달을 할 때도 그래서 나는 뭘 고쳐야 돼?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들이 이제 있거든요. 그럴 때 그러니까 제가 많이 쓰는 방식은 뭐냐면 해야 될 거에 대해 얘기하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룹 코칭을 하는 이유가 사실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1대1 코칭을 하다 보면 얘기를 하면서 아 그럼 거기서 그렇게 하지 말으셨어야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잘못했다라고 하는 비난이 조금 맞아요.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할 만한 이야기들을 모아서 그룹에서 가르쳐요 미리. 그래서 이거는 당신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일반적인 리더들은 이런 식의 성향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하면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거는 나를 공격하는 게 전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핸들하기가 쉬워요. 그러면은 막 갑자기 막 회개들을 막 하시거든요. 제가 왜 리더십이 이 모양인지 알게 됐어요. 막 이제 이런 식으로들 말씀하세요. 그럼 거기서 이제 그룹 코칭할 때 주로 하는 거 뭐냐? 다 그래요. 아유 그래도 그만큼 하시고 이만큼 이루셨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못 이룬 사람도 많아요. 이제 이렇게 해주면서 약간 이 뭐라 해야 되나 이 컨텐츠에 대해서 보호해주는 그런 입장을 취하게 되면 훨씬 더 효과적인 거죠. 그래서 1대1보다는 저는 그룹을 훨씬 선호해요. 이제 그게 진짜 모티베이트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쵸? 이거 한번 3주 동안 겪어보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맞아요. 원하는 걸 그냥 이야기하면 되는 거지. 네, 네. 그 특히 비즈니스 하면서 내면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낸다. 이건 망하는 길이구나. 이게 일하는 사람들끼리 감정을 드러낸다는 게 진짜 이게 조심스러운 거구나. 부정적 감정을 드러낸다는 부정적 네, 감정. 네. 부정적 감정을 드러내. 그렇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감정은 얼마든지 드러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내 잘난 척할 때는 드러내면 안 되죠. 나 좋은 거는 드러내면 안 됩니다. 근데 이런 상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 부정적인 그런 감정을 드러내는 거는 정말 내가 판을 깨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뭐 이거 말고는 카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최후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코치들은 코칭 장면에서는 사실은 제일 안 하는 게 좋죠.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설령 내가 그 이제 뭐 이런 거를 다 알더라도 상대방이 눈치챘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안 하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럽게 억울하거든요. 그냥 억울한 게 나아요. 거기서 제가 제발 하지 말라는 게 사이다 제발 하지 말라. 사이다 좋아하지 말라고 얘기하거든요. 아니, 진짜 프로의 기술인 것 같아요. 그거는. 그래서 그러니까 왜 맨프레드 교수님이 질투라는 테마를 최초에 제안했는지도 이제 100% 알겠고요. 그치 1번에 나오잖아요. 질투가 100% 알겠어요. 이게 지금 제가 가슴이 아프고 그분의 그 톡 하나가 근데 그것도 역시 되게 일반적이에요. 제가 그 인시아드에서 그룹 코칭 하는 거를 제가 이제 모든 과정을 다 들었어요. 근데 거기에 또 되게 유명한 정신과 선생님인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이제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그 본인의 친구 중에 뭐 굉장히 부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이제 코칭을 이제 했었는데 그 친구와 뭐 어디를 가면서 프라이빗 젯을 그러니까 그 개인 그 비행기를 타고 갔다는 거죠. 근데 들어갔는데 그 안에 하얀 시트로 이렇게 쫙 정말 이렇게 예쁘게 한 그 개인 비행기를 이제 타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자기가 커피를 거기다가 들러 엎었대. 네, 커피를 이제 엎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실수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 그게 어떻게 보면은 질투였다. 알 것 같아. 알 것 같죠? 100% 알 것 같아.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그 코칭 상대들은 대단한 것을 이룬 분들이거든요. 우리 민치 사장님도 대단한 것을 이룬 사람이고 그렇죠. 대단한 것을 이룬 사람들에 대해서 코치가 질투를 느끼는 건 너무 당연해요. 저도 그런 것 때문에 한때 되게 이제 힘들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 S전자 그 임원들을 정말 일주일에 3번씩 코칭을 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들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되게 내가 작아져요. 거기서 그거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 그걸 갖고 어쩌지는 못하도록 내가 지금 질투하고 있고 내가 작아지는 뭐 이런 것들을 느끼고 있다라는 걸 알아야지 그 다음에 뭐가 대처가 되는 거죠. 박찬호 선수가 예전에 마운드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긴장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은 긴장되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 사람들 그한테 물어보면 뭐 다 뭐 괜찮습니다 막 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긴장하죠. 근데 긴장하는 걸 알면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긴장하면 안 돼. 이렇게 하는 순간 그게 더 이제 상황은 안 좋아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함께 일하는 파트너나 아니면은 다른 코치님이나 가장 큰 우리 클라이언트들을 보면서 우리가 언제나 질투하고 내가 그에게 열등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거를 슈퍼비전이라든가 뭐 이렇게 코치도 코치 뭐 등등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털고 가는 게 필요하죠. 그렇죠. 네. 되게 일반적인 거고 되게 용기 있으시다고 생각해요. 조 코치님 그런 얘기 해주시는 거. 그래서 저도 그 정신과 선생님 이렇게 정기적으로 보거든요.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뭔가를 하고 뭔가를 다룬다는 거는 굉장히 어렵고 위험 부담이 높은 겁니다. 중요한 거야. 진짜 중요한 거야. 진짜 중요한 거 같아요. 진짜. 그래서 이제 아까 그 하신 질문에 보면 뭐 타고난 성향도 있긴 하지만 그것들을 잘 우리가 훈련을 하고 또 자기를 들여다보고 지금 내 성향에 이게 반하는지 어쩌는지 그리고 내가 이거를 잘 다룰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툴인지 대화 방법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본인이 자각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고 쳐봐야 깊은 배움을 얻게 하는 것 같아. 네? 사고 쳐봐야 깊은 배움을 얻게 하는 것 같아. 그런 거죠. 네. 사실 뭐 지난 한 거의 3년 가까이 맺어왔던
꿈을 같이 하는 관계였거든요. 거의 깨질 뻔했는데 참 이거 하늘의 도움으로 깨져도 돼요. 그러긴 하죠. 네. 그 각오까지는 가는데 그러나 이게 뭐가 작동했는지를 아니까 참만 내가 속상하게. 그리고 또 앞으로 이제 고객을 뵙거나 아니면 어차피 이것도 제가 비즈니스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도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잘 나가는 강사나 잘 나가는 코치들에 대한 질투도 그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이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특히 후배가 잘 나가면 이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마음 다스리는 게 되게 불편하고 어려운데 AI 하신 것처럼 좀 그게 자연스럽고 일반적인 걸 좀 수용하면 그럼 만질만 한 것 같은데 아주 괴롭더라고요. 특히 그래서, 페이스북.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을 끊었어요. 페이스북. 페북을 끊어야 돼.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인스타라고 하는데 우리는 페북이지. 그렇지, 우리는 페북이지. 왜냐면은 막 남들 일하러 가고 뭐 이런 거 엄청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마케팅 수단으로 이용한 사람들이 이제 있는데 그게 또 역시 양날의 칼이에요. 일단 일 많이 한다 그러면은 그거 보고서 사실은 우리가 많이 들어와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저도 가끔 가다가 페북에 올리면 갑자기 막 연락 와가지고 일 생기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아픈 사람이 생기고 열등감 느낀 사람이 생기고 그래서 굳이 내가 그런 것까지 만들 필요가 있나. 나중에 정만 많아지고 사람들이 언제나 위기가 와요. 그러면 위기가, 그러니까 내가 잘 나갈 때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좀 기분 나쁘게 바라보는 거지, 한마디로 말해서. 근데 내가 위기가 오면 다 같이 들고 일어나서 들불처럼 나를 막 와갖고 멍석말이하고 누가 밟았는지 모르니까 막 밟고 가는 그런 일들이 사실은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라이커빌리티라는 책이 사실은 그거예요. 그래서 임원들한테도 너무 자기의 이거를 과시하지 말아라. 그럼 위아래에서 견제해서 결국 쫓겨난다.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좀 견제하고 나를 들여다보고 다스리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한편 그런 성찰도 좀 있었어요. 제가 이제 브랜딩을 좀 전문적으로 하다 보니까 브랜딩을 할 때 탁월함을 도전해야 사실은 그 사람이 먹고 살거든요. 이제 탁월하고 알려야 또 먹고 사는데 문제는 이제 탁월한 걸 알리면 아까 같은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죠. 당연히 일어나죠. 그러면 그것도 아까 말씀하신 라이커빌리티처럼 브랜딩, 그러니까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관리를 하지 않으면 롱런 하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이제 제 미션이 이제 버전 4까지 갔는데 이런 거예요. 제 미션은 나는 코칭 영향과 브랜딩 영향으로 자기다움을 찾는 개인과 조직을 위해 그분들이 탁월하고 행복한 브랜드로 살아가기 위해서 돕기 위해 존재한다. 이렇게 했어요. 뒤쪽에 포함이 됐어요. 그분들이 더불어 함께 그러니까 탁월하고 행복하게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에 존재한다를 추가를 했어요. 버전 4. 이 두 개 마지막에 이걸 만약에 제가 놓친다면 이제 잘 올려놓고 한 방에 그냥 적을 만드는 게 되겠더라고요. 맞아요. 잘나면 잘났어. 맞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는 일은 탁월성을 드러내야지 되는 면이 있고 또 이거를 적절한 수준에 그러니까 끌어당겨야 되는 그런 순간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거에 대한 어떤 매니지도 되게 필요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코칭을 받는 분이 코치한테 반대로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뭐 질투라든가 아니면 열등감이라다든가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매니지하는 게 사실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코칭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피코치랑 미팅을 해갖고 안 되는 경우들이 이제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인사팀에서 뽑아갖고 올릴 때는 제가 좀 되는 편인데, 그러니까 매칭이 되는데, 그러니까 뭐 어떤 분한테 코칭 받겠습니다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프로파일 올라가면 거기 떨어지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대단한 분이 된 거야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스펙이라든가 이런 기준에 나보다 안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경우들을 되게 좀 이렇게 뭐 비일비재 봤거든요. 뭐 많지는 않지만 그런 케이스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도 되게 많이 어떤 그 생각을 좀 하게 되죠. 그래서 내가 너무 잘났고 막 하게 되면 사람들이 내가 무섭고 쟤한테 야단 맞을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당연히 드는데 그런 것들을 중화하기 위해서 저도 많은 노력을 하거든요. 나의 아픔을 좀 드러낸다거나 그래서 저는 뭐 이거보다 더 잘나지지 않을 거지만 뭐 못할 거지만
더 잘나지 못한 그런 거에 대해서 아쉬움을 갖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해드릴 수 있고 내가 부족한 것도 역시 나의 어떻게 보면은 보석이 된다. 이거를 가리려고 하지 말아라.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저도 리더분들 코칭할 때 그런 얘기 하거든요. 리더분 정말 대단하신 거라고. 이거를 해내시는 게 더 대단하지 그렇죠. 아는 것보다 하는 게 더 대단하기 때문에 제가 많이 알고 있더라도 사실은 이거를 현업에서 해내시는 분들한테 진짜 제가 정말 큰 존경을 가지고 있다. 그 마음을 늘 갖고 있고 그 마음을 표현을 해요. 그 마음을 표현을 하고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건 사업을 이만큼 키워낸다는 거는 자식을 이만큼 키우는 거다. 맞아요. 나는 하나 키우면서도 아주 그냥 힘들어서 죽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진짜 그러면 그런 마음이 생겨요. 아까 우리 하 사장님한테도 얘기를 하는 게 그 사업을 그렇게 키워서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오게끔 하는 그런 사업을 하나 키우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맞아요. 속이 엄청나게 뭐 소갈이도 있고 뭐 자기도 모르는 탁월성도 엄청나게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좀 인정해서 그 동기가 만나면서 전문가들끼리의 만남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코치도 나도 전문가, 이분도 이제 리더로서 어떤 전문가, 우리 클라이언트가 무슨 일을 하시건 간에 그분에 대한 그런 것들을 전문가 대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아름다운 만남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기강화 면담을 하는 걸 보면 그런 이제 글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 걸 보면 굉장한 저널리스트가 굉장히 지체 높은 어떤 분을 이제 그 인터뷰하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언론인으로 치면 뭐 저는 앤더슨 쿠퍼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CNN의 그 간판 그 앵커인 앤더슨 쿠퍼와 뭐 예를 들면 우리 교황님 이 두 분이 만약에 인터뷰를 한다면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라는 거죠. 그 모습처럼 보이는 게 동기강화 면담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서로에 대한 깊은 존경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로 협업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과 그런 형태의 코칭 장면을 만들어내는 것이 정말 서로에게 데미지 안 주고 윈윈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인터뷰라고 하는 의미가 100% 이해되네요. 그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그냥 뭐 코칭이나 뭐 컨설팅 뭐 컨설팅 아니고 인터뷰가 되게 의미가 크네요. 그래서 우리 모티베이셔널 인터뷰잉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동기강화 면담은 그래서 내가 너를 상담하거나 가르치는 게 아니야. 우리는 서로 인터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인터뷰잉을 이제 하면서 이제 동사로 만든 거죠. 그거를 하는 장면이야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래서 저는 되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에 대한 존중이 그 안에 콕 녹아 들어 있는 개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이제 들어요. 그런 또 깊은 뜻이 있었네요. 네. 그래서 우리 ICCS에서는 코칭은 이 동기강화 면담을 사용하는 이유는 그거고요. 그 방법을 썼을 때 서로에 대한 상처가 가장 적고 그쵸. 그리고 제가 봤을 땐 그럴 때 변화가 훨씬 더 잘 일어나고요. 그러고 하고 났을 때 코치 입장에서도 마음이 되게 깨끗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떤 경우는 중간에 그 코칭이 드랍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안녕히 계세요, 뭐 잘 지내세요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코칭이. 그래도 내가 여태까지 그렇게 깨끗하고 정말 존경하는 마음으로 내가 최선을 다했다 그러면 그냥 깨끗해요. 그쵸. 그거는 딴 사람 몰라도 나는 알아요.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보면 감정을 뭐 교란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저 사람에 의해서 내가 되게 심하게 데미지를 얻었다거나 이거는 내가 되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들어가 있는 동기강화 면담 만세. 맞아요. 되게 전략적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모티베이션 인터뷰 때 인터뷰라는 것에 방점을 둬서 어쩌면 이것도 이제 그 모델의 브랜딩이잖아요. 그렇죠. Why를 좀 많이 설명해주면 기존의 코치분들도 본인들이 느꼈던 그 2%, 5%의 아쉬움들을 잘 인식하겠구나 그 생각도 드네요. 제가 목상 이런 쪽이라 프로덕트 브랜딩. 예, 그렇죠. 예, 하시는 프로덕트 일이 브랜딩. 그러니까 우리나라 코치들이 이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코치가 되려면 인격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 자체가 뭐냐면 내가 인격적으로 이 클라이언트보다 우월하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인격적으로 우월해야지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프로페셔널리즘으로 봅니다. 맞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어떤 프로페셔널리즘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낼 수가 있는 거지. 시너지를 그쵸, 통해서 내가 우월하니까 내가 너를 가르치겠다 이 개념은 아니에요. 코치도 충분히 부족해요. 그럼요. 그럼요. 충분히 부족하고 많은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월하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깔고 들어가는 순간 굉장히 많은 비극이 생기게 돼요. 오히려 모티베이셔널 인터뷰라는 것 자체가 안전한 시스템이고 맞아요. 코치들의 좀 다양한 부족함들이 시스템으로 안전하게 보호가 좀 될 수 있겠네요. 구조로.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서로를 보호하는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일단 좀 큰 의미를 둡니다. 그건 책에 안 나와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래요. 저도 불안불안한 거는 이제 그 일반적인 카운슬링이나 컨설팅과 달리 코칭이라는 게 되게 단기적으로 사람들이 프로세스나 스킬 중심으로 배우잖아요. 네. 배우는데 결국 현장 나가보면은 드러나는 거는 이 프로세스와 기술만 가지고는 해결되는 게 거의 없단 말이죠. 그렇죠.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고 어떤 이슈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랬을 때 되게 좀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욕망이 얽혀들어가 보이는 거죠. 코치는 싸게 쉬운 걸 배워서 고가의 고부가 가치의 일을 하고 싶은 거고 고객 입장에서 좀 불안불안한 거죠. 그렇죠. 얘를 어떻게 믿지?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아무리 1000시간 했더라도 뭐 그건 정확히 얘기하면 이게 국가 자격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이 사람이 장착하고 훈련받는 것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처음에 이제 제가 이제 세일즈를 한다면 좀 특징들에 대해서 고객한테 쉽게 설명할 수 있어야 쉽게 설명할 수 있어야 그런 두려움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고객은 뭔가 좀 저도 어떨 때는 멘토 코칭을 받거나 시험 준비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PCC 이런 준비하고 있는데 피드백 받잖아요. 거의 그렇게 난도질을 당하는 느낌 당할 때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코칭을 한동안 이제 스톱하게 되는 거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조심스러운 거죠. 그러면 내가 자격증 따야 되는데 방법은 코칭스럽지 않고 좀 섬세하니까 코칭스럽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면서 이제 막 헤맨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쓰는 방법론이 그렇게 안전한 방법론인가? 그리고 그 프로세스가 누가 하더라도 예를 들면 모티베이셔널 인터뷰를 가지고 멘토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프로페셔널끼리라면 근데 약간 지금은 좀 뭐랄까 그렇죠 피드백이나 이제 내지는 교육이라는 명목 때문에 이제 개인의 성격에 따라 되게 편차가 심한 피드백을 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드라이브 많이 되거든요. 아니 코치라면서 맞아요. 코치라면서 나한테 이렇게 돼? 그러면 이제 고민이 되잖아요. 꿈을 꾸다는 코치들이 이제 하기 싫어지는 거지. 그렇죠. 포기하게 되고. 저거 2000시간 하고도 저러면 내가 할 이유가 있을까? 이 근본적인 의심도 하는 경험들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제 이 프로그램 브랜딩이 주는 안전함들을 많이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슈퍼비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드리면, 그러니까 뭐 코치도 코치나 뭐 멘토 코치나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시스템인데,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그거를 받고서 이렇게 해피했다는 분은 저는 솔직히 말해서 한 번도 못 봤어요. 심지어는 예전에 어떤 분이 상담을 공부를 하신대요. 그러면서 제가 상담신이 이제 석사를 받았으니까 선생님 그거 어떻게 견디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건 좀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었거든요. 근데 왜요? 그랬더니 야단을 너무 많이 맞아서요. 이렇게 말씀을 그렇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단을 왜 맞아요? 제가 그랬더니 원래 상담은 야단 맞으면서 배우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해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상담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다 야단 맞으면서 배운대요. 그러니까 뭐 심지어는 우리 스카이라고 하는 데 있는 교수님들도 다, 그리고 제 선배님들도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분들도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되게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저는 상담을 하면서 한 번도 야단을 맞아본 적이 없어요. 저는 한 번도 야단을 맞아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제가 예전에 뭘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할 일이 있었어요. 학생들 모아놓고 뭘 설명회를 하는 그런 게 이제 있었는데 저는 영어도 뭐 이렇게 잘 못하는데 그걸 제가 하겠다고 손을 들고 나가갖고 했어요. 그러고서 막 발표를 하다가 갑자기 중간에 딱 까먹은 거예요. 앞에 100명이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딱 까먹었는데 그러면 이 순간에 머리가 하얘지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외워서 하는 거니까 어디서 끊어졌는지를 알아야지 이게 복구가 되는데 그거 생각이 안 나면 내가 자연스럽게 말하는 게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내가 너무 당황했는데 앞에 이제 그 우리 슈퍼바이저를 쳐다봤어요. 이제 우리 슈퍼바이저 표정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도 없는 정말 그냥 앉아갖고 백일몽을 꾸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표정으로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그 표정을 보는 순간에 너무 안심이 됐어요. 만약에 그분이 뭐 이러고 있었으면 그쵸, 내가 그쵸. 더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 표정을 보고서 되게 안심이 되면서 장표를 딱 보니까 이제 그 장표 처음부터 다시 하겠다. 이제 그러고서 다시 읊어가지고 이제 했거든요. 그렇게 맞췄어요. 저는 그 슈퍼비전은 아니었지만 그 장면이 저한테 되게 인상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리더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질 줄도 알고 속을 줄도 알아라. 그렇죠. 그러니까 슈퍼바이저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저 사람한테 저 사람이 잘못하고 있어도 그러니까 모른 척 해주는 게 어쩔 때는 도와주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보통은 본인이 더 잘 알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는 거라도 다시 잘해라. 이제 늘 그렇게 이제 그렇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슈퍼비전을 너무 아프게 하는 거는 이 사람이 다음 출전할 때의 용기를 잃게끔 하는 일들이 이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슈퍼비전은 그렇게 아프면 안 되고요. 그렇게 이제 야단을 치다 보면 창의성이라든가 자신감들이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나가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줄어들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야단을 안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담 기술을 가지고 뭐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디 가고 커뮤니케이션 강의할 때도 쓸 수가 있고 이렇게 코칭 강의할 때도 쓸 수가 있고 다 그거 뭐예요 하면서 CBT예요 뭐 하면서 막 이런 거 얘기하면서 가르쳐 줄 수가 있고 근데 막 이분들은 야단을 많이 맞았으니까 딱 정형화된 거 선생님이 하던 거 이런 거 말고는 못 하는 거야. 야단 맞을까 봐. 이게 내 머릿속에 야단친 선생님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눈치 보게 되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데도 막 스스로 막 그 선생님한테 야단 맞고 있어.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저는 그런 야단치는 슈퍼비전은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 신경 쓰다가 딴 거 내가 잘하는 것도 못해. 이게 그 드러난 현상이 예를 들면 한국적인 문화, 그다음에 뭐 미국적인 문화, 혹은 중간에 안전한 시스템 중에 이 안전한 시스템으로 극복이 가능할까요? 그럼요. 선생님 저한테 슈퍼비전 받아보셨잖아요. 그렇죠. 야단 안 맞지. 그렇죠. 그러니까 뭐 물론 이런 것들은 고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긴 하지만 나는 이런 걸 왜 하고 있나 막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비참하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시스템의 의미요. 그쵸. 다 보여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그렇죠. 다 보이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실제로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잘한다고 하는 거를 이제 해갖고 용기를 주잖아요. 그럼 보이는 게 나중에 없어져요. 그런 걸 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굳이 이거는 언급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자전거를 처음 배워. 넘어졌어. 자전거 처음 배우면 당연히 넘어지죠? 그렇죠. 근데 거기서 왜 넘어졌어? 돌부리에서 이렇게 했었어야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다고 그 사람은 다음에 안 넘어지나? 아니에요. 어차피 어느 정도 일반적으로 넘어져야 될 건 넘어지고 자기가 막 그거에 대해서 맞아요. 속상하고 막 이불킥하고 그러면서 좋아지는 거지. 이거를 그때마다 야단을 치는 게 사실은 별 의미가 없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전반적으로 내가 잘하는 게 이렇게 딱 잘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이 약점이라고 해서 부족한 것들도 웬만히 커버가 돼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그 강사 뭐 강의를 하는데 말이 빨라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피드백을 늘 듣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얘기를 하죠. 이거 못 고친다. 성격이고 그리고 대신에 제가 그래서 발음 발성 교정을 받았어요. 전달력을 높이는 게 뭐 그거 하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이제 해서 이거를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대신에 양질의 뭐 이런 퀄리티와 그래서 어쩔 때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하지만 제가 열정이 넘쳐서 그러는 거고 좀 양해 부탁드려요. 네, 그리고
이거 하면서 이거 다 갖춘 사람 없어요. 참으세요. 이제 제가 그렇게도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뭐 교수님 너무 내용 좋고요. 뭐 귀 쏙쏙 들어와요. 그럼 됐지. 네, 뭐 네. 말까지 천천히 어떻게 해. 내가 아나운서도 아니고. 그러면은 내가 대본 줄 테니까 아나운서 데려다가 시키세요. 뭐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잖아. 그런 적은 없어요. 그렇게 말한 적은 없어요. 하지만 그렇게 말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부족한 점을 포커스 맞추는 거는 사실은 되게 쉬워요. 그렇죠. 되게 쉬워요. 보이니까. 이를테면 아이유한테 왜 이렇게 파워풀하게 노래를 안 불러? 그런 말은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이유는 파워풀하게 노래를 안 부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 부족한 점을 짚자면 끝이 없고 그래서 저는 미안한 얘기인데 그렇게 거의 다 대부분 하고 계신데 해서 이런 얘기하면 되게 미안한데 실력이 없어서 그런다고 생각해요. 문화적인 것도 있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지 않게끔 내가 먼저 성공격하는 경우도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제가 슈퍼비전 할 때는 저희는 동기강화 면담으로 이제 언제나 슈퍼비전을 하는데 또 제가 얘기할 때도 동기강화 면담에서 요렇게 하라고 이제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보시는 게 어때요? 라고 얘기를 하지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했어야지 라고 이게 마치 내 의견인 것처럼 얘기하지 않아요. 제일 위험한 것 같아요. 그러면 척져요. 그게 이제 저도 그 시험 칠 때 예를 들면 이제 KC에서 KPC 혹은 뭐 진짜 KC를 딸 때 그 코더코라고 해가지고 이제 멘토 코칭이나 코더코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는 이제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가지고 오답 노트처럼 이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정서적으로는 위축되죠. 그러면 이제 똑같은 거예요. 이제 시험 딱 들어갔을 때 망하는 경우가 아씨 그렇게 못했네 하면 15분 금방 지나가고. 맞아요. 그러면 이제 이수 삼수 하다가 이제 막 원망이 생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좀 양성할 때 얘기하신 것처럼 동기강화 면담으로 코칭을 또 배우지만 그 슈퍼비전을 하는 사람들도 동기강화 면담의 방식으로 사람을 양성한다는 것들이 좀 명확하게 그것도 트레이닝이 되면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 다시 하신 다음에는 이제 이거를 이제 동기강화 면담 이렇게 익숙해지시면 그쵸. 아마 슈퍼비전도 그렇게 하실 겁니다.